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에코입니다. 가족 사진. 가족 사진을 볼 때면 따로 설명이 없어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 걸 딱히 의도하지 않아도 가족끼리 닮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우리는 궁금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최초의 인간이라는 아담과 닮은 사람들일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형상은 서로 다른 인종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질문, 하지만 할 수 있는 질문. 과학자들의 고급진 질문도 괜찮고 어린이들처럼 천진난만한 질문도 괜찮겠죠.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해보고자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예콤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예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요즘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일상생활 하면서 저희 도토리 책 나눌 거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아, 그랬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예고편 찍었잖아요. 혹시 네, 주변에서도 들었었나요?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변에서요. 네, 아니, 방송이 처음이니까 잘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웃더라고요. 많이 웃었어요. 그, 네, 뭐라고 하시면서 웃어요? 잘 못했대요, 예꿈님이? 일단은 이제 긴장한 게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램디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똑같이 답하면서 음. 답을 하는 게 좀 웃겼대요. 아, 반문을 똑같이 해가지고.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처음인데. 일단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꿈님이 너무 잘할 필요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보다 1년 선배시니까 1년 쌈에서 선배. 나오는 바이브. 1년 1년이라고 하니까 동안 되게 했는데 부담스럽네요. 1년 동안 했는데 아, 이것밖에 못하니 이럴까봐. 아니에요. 네. 1년 동안 해도 아마 10년을 해도 저는 아마추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송 보면서 내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매번 새롭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코님은 처음 하셨으니까 오죽하셨겠어요. 방송에서 듣는 자신의 목소리는 좀 익숙하신가요, 이제? 솔직히 아직도 익숙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죠. 사실 이제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목소리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음, 아무래도 이게 어플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목소리가 또 다르게 들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너무 약간 앵앵거리면서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근데 음. 그것도 뭐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예전에 꾸리님이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예콤님은 컴퓨터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그래도 완전 비싼 마이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마이크를 사서 방송용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통화 소리로 들리는 예콤님의 목소리는 조금 쟁쟁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고 제 소리는 뭐 상대적으로 깔끔하죠. 제 소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주최 측의 횡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의 농간이죠. 제 목소리 제가 멋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에 제 목소리 어색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컴님은 그거보다 훨씬 내 나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내 목소리를 평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방송이라는 게 진짜 하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책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지난번에 예고편 때도 저희가 이미 광고를 했지만 예콤님께서 고르신 책이 끝판왕 생명이란 무엇인가 에르빈 슈레딩거가 지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고르셨어요. 그 책을 다 읽으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 읽으셨어요, 그거를. 정말 대단하시네요. 책 읽으면서 어땠나요, 느낌이? 어,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죠. 그냥 넘기면서 그냥 읽는 거죠. 그냥 읽었다. 진짜 행위적인 표현으로 이 책을 읽었다.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고 그런 느낌이었나요?
거의 그랬죠. 그래서 음,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음.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뭐 이해도 거의 안 됐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책을 그래도 무사히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무사히 읽으신 것만 해도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를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책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양자역학도 조금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어, 물리학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 이해한다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었을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읽으면서 뭐 이해는 잘 안 되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는 네. 그래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궁금한 거요. 네, 궁금한 거는 되게 많았어요. 이게 저는 아예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과적으로 용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 그냥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그냥 문과 네. 입장에서 그냥 이런 책을 봤을 때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저희가 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의 저희 네. 일단 그것조차 알 수 없어서 문송합니다. 이 책에 쓴 저희조차 알 수가 없다. 나는 대체 무슨 깡으로 포럼을 하겠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진짜. 그만큼 어렵다. 정말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네. 이 사람이 이걸 왜 썼고 무슨 말 하는지를 솔직히 정말 알기가 힘들다. 도토리 시즌2 첫 방송부터 아주 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겠대요. 그러니까요. 생명이란 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슈레딩거가 썼잖아요. 근데 네. 그 이제 예컴님께서 지난번에 예고편 때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자체가 되게 도발적이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예컴님께서 이렇게 이런 그 질문이나 그런 답을 스스로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네, 그 슈레딩거의 해석 말고 예컴님의 그런 상상. 그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의 네.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명이란 무엇이지? 하면서 거의 이 문장으로 거의 24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동안은.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 예컴님의 막 결론이라든지 뭐 예컴님의 막 그런 가설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것이 혹시 있었나요? 어, 근데 저는 나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네. 저는 이제 복음 관점에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생명이고 나에게 그 생명은 복음이다.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이 생명 같은 복음도 나에게 가치가 있구나. 이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네.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슈레딩거는 그런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그쵸. 그 누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분의 생애를 봤을 때 복음을 접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문란하게 삶을 사시기도 하셨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슈레딩거가 다룬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육신의 생명이죠. 이분은 이 생명을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문송합니다. 그러니까 문송의 기준 관점으로 봤을 때 생명이란 약간 양자의 이론에서 한 게 아닐까 답변을. 음, 네, 맞아요. 사실 이 책의 부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의 그 양자역학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양자물리니까 양자물리로 이 생명이라는 것에 접근해 보겠다라고 이분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레딩거 본인이 이 책에다 써놨죠. 이해할 생각하지 말라고. 맞아요. 네, 자기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라고 쓰고 있죠. 독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이사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쓸 때 내가 안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참 과학자적 표현이 아닌데 믿음이라는 건 우리 표현인데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슈레딩거도 이거를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컴님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래도 뭐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 또는 뭐 이 책에서 내가 꼭 알고 싶었는데 진짜 모르겠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여기서 계속 막 양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양자 뛰어넘기, 뭐 양자역학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양자역학을 책에서 본 거는 거의 처음인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벤져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벤져스요? 네, 어벤져스 이제 엔드게임이랑 앤트맨에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죠. 그래서 좀 어벤져스에 나온 양자역학에 대해서 랜디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벤져스에 나온 양자역학이요. 음. 일단 어벤져스 어벤져스 상상을 하셨다는 게 대단한데 그 네. 그러니까 앤트맨에 그 나오는 양자 영역 그게 네. 나중에 이게 다 스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거 아니었으면 타노스를 못 네. 이겼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판타지예요. 달라요, 사실하고는. 현실하고는 다른데 양자 이론과 다른 건가요? 실제 양자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구현이 안 되죠. 사실 구현이 안 되죠. 구현이 안 되는데 그 구현이 안 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되게 유쾌한 상상이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렇게도 상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뭐 꼭 과학적이어야 돼. 꼭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런 생각만 버리면 야, 저걸 저렇게도 상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앤트맨하고 그러니까 앤트맨에 나오는 그 과학자 이름이 행크 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핌이 만든 입자가 이제 핌 입자고 그래서 그게 그 역할이 핌 입자가 하는 역할이 원자 사이의 간격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간격을 줄이면은 사물 자체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게 행크핌의 발상인 거죠. 그래서 앤트맨이 가진 능력은 크기를 멋대로 바꾸는 능력인 거죠. 양자 영역에 이제 앤트맨이 핌의 그 이론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사이에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가 발생을 해서 정말 반반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엔드게임 시점이 됐을 때는 이 앤트맨이 있던 시간하고 그 양자영 밖에 있던 그냥 멀쩡한 시간대에 있던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 시간대가 다른 거죠. 앤트맨은 나는 몇 시간 안 지났는데? 그런데 밖에서는 이미 그 후로 5년 막 이렇게 지나버려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이용하면은 시간 이동이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발상으로 슈르륵 해가지고 시간 이동했더니 다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 열쇠로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판타지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말이 안 돼요. 그 이제 과학적으로 굳이 따지면요. 그 이게 영화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야 저렇게도 상상할 수 있구나 하면서 와 하고 막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 앤트맨에서 나오는 양자역학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앤트맨 그 주인공이 막 나이가 어려졌다가 막 늙어졌다가 막 하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도 그 양자역학 안에 있어서 가능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 영화적 상상력 안에서는 그 양자 공간 음, 안이 그 정신과 시간의 방인 거예요. 무슨 드래곤볼에 나오는 거 마냥 이 안에 있으면 시간이 안 흘러가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하고 좀 섞은 거예요. 그 개념 자체를.
그리고 예전에 그 인터스텔라? 거기서는 거꾸로 강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 근처에 있으면은 시간이 그 블랙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젊은데 지구에서는 몇십 년이 막 흘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시간 자체가 서로 다른 이제 시간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시간대랑 저기서의 시간대는 달라라는 그런 이제 발상을 한 거죠. 인터스텔라의 그 이야기는 실제 과학적인 근거도 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앤트맨이나 어벤져스 이야기는 거기에 상상력이 이제 더 조미료를 좀 많이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긴 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 요 상상을 과학자들도 대단히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몸도 다 아주 작은 원자와 양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조립된 하나의 기계적인 형태 아니냐라는 거죠. 인간의 설계도가 있으면은 그 설계도대로 양자를 막 갖다 붙이면은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상인 거죠. 오, 이걸 다 분해해 놔도 원래대로 이어붙일 수 있으면은 원래대로 기능을 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상상이지만은 설득력은 있죠. 정말 살아가면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상상이 전혀 되질 않지만 과학자들은 신기하네요. 그런 상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하면은 순간 이동이라는 발상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어, 양자들은 아까 양자 뛰어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네. 퀀텀 점프인데 양자들은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요. 너무 음, 큰 에너지의 벽만 아니면은 일정 조건 내에서 우리가 눈으로는 그냥 막혀 있어 보이는 공간들을 뛰어넘는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양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양자들을 죄다 점프시켜서 저 반대쪽에서 다시 조립하면은 그러면 인간이 벽을 통과한 게 되잖아요. 참 무서운 상상이지만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네. 그 원자는 왜 작은 거예요? 원자는 왜 작은가? 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작겠죠. 아멘. 그게 원자는 왜 작은가? 이런 식으로 저는 질문은 처음 들어봐요. 원자는 왜 작을까? 어, 네, 네, 그러니까 음, 원자는 그냥 당연히 작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자는 왜 네. 작을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원자가 생각없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가 얼마나 작을까? 이렇게 질문 들어본 적 있는데 원자가 네. 왜 작을까? 이거는 이제 들어본 적이 사실은 많이 없는데 듣고 보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왜 작게 만들었을까? 원자가 왜 작을까가 아니라 애초에 제일 작은 놈한테 원자란 이름을 붙인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원자가 영어로 아톰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미 이런 상상이 존재를 했는데 처음에 이름을 붙인 분이 계속 한번 쪼개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두부를 잘라보자. 이 두부를 반으로 잘랐다. 또 반으로 잘랐다. 또 반으로 잘라. 반으로 막 잘라. 막 자르면은 정말 이게 원래 두부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막 조그만해지겠지.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만약에 자를 수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계속 잘라. 계속 잘라서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때까지 자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제일 원초적인 것, 그거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자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초에 제일 작은 애한테 그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일 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거죠. 음, 그래서 원자와 양자는 제일 작은 놈한테 우리가 그런 이름을 애초에 붙인 거다라고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 갔어요. 네, 일단 질문 자체가 살짝 오류였다. 네 질문 근데 이제 자체 원자가 이제 가장 작은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네요. 네 그래서 한자로도 원자의 원자가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네.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놈한테 원자란 이름 붙였는데 어, 원자도 잘라지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양자 역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입자들이 있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고 제일 작은 입자들이 있죠. 솔입자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입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런 상상을 왜 하나 싶지만 이런 상상이 있기 때문에 앤트맨도 있고 어벤져스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상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앤트맨에 나온 발상이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 원자를 네. 이렇게 스쿼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짜부시켜서 더 작게 속에서. 그러니까 쪼갠다기보다는 그 원자의 틈을 그냥 확 줄여버리면은 이게 원자 자체가 빈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빈 공간을 줄여버리면은 물체 자체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되게 귀여운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상상은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게 그냥 위트 있게 영화에서만 가능한 그 상상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걸 시도하는 과학자들이 아예 없냐라고 하면은 존재해요. 실제로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시도하는 분들이 존재하죠. 문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걸 다시 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간을 좁혀놓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순간이동이라든지 인간의 시간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아? 라는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원래 형태로 다시 조립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 사실상 거의 그냥 이거는 우주 창조 이래 우주가 망하는 날까지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의 그 정도의 확률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우리 몸이 대단히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런 유기체이지만은 사실 그 구성 요소들은 아무런 의지가 없거든요. 저는 성경 보면서 대단히 특이하다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 네.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흙은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고 의지도 가지지 않고 그것과 재료 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영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과 흙과 다를 수가 있는지. 저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쨌든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저희에게는 이제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네. 그런 부분이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런 거지만 진짜 어쨌든 똑같이 만들어진 건데 이 물건에는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죽은 사람에게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흙으로 다 분해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이게 흙으로 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몸이.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자들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그냥 냅두면은 그냥 뭔가 분해되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에르빈 슈레딩거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죠. 왜? 왜 살아있는 세포들은 분명히 양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양자역학을 따르고 물리학 법칙을 따르는데 얘네들이 모여 있으면 왜 달라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그 예콤님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력학 제2법칙이요. 열역학이요? 네. 아, 일단 이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그쵸. 일단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고. 열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책에서 많이 나와서 네. 열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그 열운동을 하는데 그 열운동이 무질서하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슈레딩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요? 네. 아, 그 열운동에 대해서 기술한 게 연력학이에요. 네.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러면은 대단히 의미가 큰 게 그 연력학 네. 제2법칙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엔트로피거든요. 저 네. 엔트로피 궁금했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이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엔트로피예요. 어, 왜냐면은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이 가지는 네. 거의 유일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엔트로피의 음, 유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게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이 가지는 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 책의 반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엔트로피가 네.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사실 그냥 물리학 점에서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몇 챕터예요, 사실.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물리학 하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램청자 분들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라면을 먹고 싶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 물에다가 라면 스프를 뿌려요. 라면 스프 먼저 넣으시나요? 뭐 그렇다 쳐보자는 거죠. 아니, 물론 저는 면 먼저 넣어요. 면 먼저 넣는데 엔트로피를 네. 엔트로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네. 라면 스프를 가정. 스프부터 넣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보글보글 끓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물에 녹아요. 그렇죠. 물에 녹아서 이제 물 전체가 라면 스프 맛을 내게 되겠죠.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시 이 라면 국물을 스프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어, 만들 수 있으신가요? 못 만들지 않아요? 네, 끓여야 되나? 못 만든다.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네. 법칙이에요. 이게 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연은 흘러간다. 자연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네. 스프가 물에 녹아서 라면 스프 국물이 네.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게 거꾸로 다시 스프가 되는 게 법칙이 아닌 거예요. 라면 스프가 거꾸로 스프가 되는 거, 거는 음의 엔트로피인가요? 뭐 음의 엔트로피도 나오던데. 그렇죠. 여긴 거죠. 음의 엔트로피인 거죠. 굳이 아, 따지면요. 거기에 음수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역행한 거죠. 이 자연의 그냥 흐름을 역행한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벌어진 일인데 엎질러진 물이에요. 네. 엔트로피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그 형태로 주워 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아, 억지로 해가지고 막 뭐 물을 어떻게 스펀지에다가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거 안에서 막 스프를 일일이 어떻게 분해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만들어 본다라고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라면 스프를 물에다 푸는 거는 지극히 간단한 행동이지만 축축축 하면은 그냥 지극히 간단한 행동이지만은 그걸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음. 100% 원래 형태로 돌아올지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극히 자연적인 방향으로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라면에 비유를 하니까 이해가 잘 가네요. 그러니까 역시 먹는 걸로 여기서 해야지. 너무 막 뭘로 비유를 그러니까요. 할까 하다가 라면에 비유를 했는데 다 그런 거예요. 뭐 라면도 그렇고 이해가 아주 잘 가네요. 원래 이제 과학자들이 제일 처음 듣는 비유는
잉크를 물에다 떨어뜨렸을 때 그러면은 그 안에서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저 그 브라운 운동도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브라운 운동은 지 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불규칙하다는 건가요? 네네네. 얘가 그러니까 입자 하나하나는 그 이게 흘러가는 물 안에 들어갔을 때 다음에 얘가 1초 뒤에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죠. 그 라면 스프를 뿌리면 결국엔 얘가 물에 풀어진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근데 네. 이 라면 스프 한 조각이 물에 떨어졌을 때 다음에 이 냄비 안에 어느 위치에 가 있을지는 예측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죠. 음. 바로 그게 불안 운동이에요. 안에서 일단 풀어진 거는 얘가 안에서 네. 어떻게 이동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움직여요. 그게 브라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음, 처음에 과학자들은 막 꽃가루에서 이런 거를 막 발견했거든요. 꽃가루가 막 물 위에서 막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과학자들이 야, 이 꽃가루에 생기가 있구나. 막 생명력이 있구나. 얘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판단을 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썼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가루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라면 스프도 그래. 라면 스프에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체계화한 게 아인슈타인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또 질문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멋대로 네. 움직이면은 왜 마지막에는 골고루 펴져 있을까 싶은 거죠. 어. 그러니까 라면 스프 맛이 진짜로 얘가 멋대로 퍼져 나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국물을 떠먹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맛이 떠먹으면은 달라야 되는. 그렇죠. 어떤 부분을 떠먹으면 어. 폭탄이고 어떤 부분을 떠먹으면 맹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을 떠먹어도 비슷한 맛이 나잖아요. 네. 이게 그냥 국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치 얘가 딱 그냥 규칙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농도로 퍼져 나가게끔 뭔가 조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규칙한데 실제로는 거기 안에서 질서를 갖춘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게 뿌듯하네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예. 이게 대체 그러면은 이건 뭐고 저건 뭐냐는 거죠.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인데 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규칙을 갖추는 그 과정을 그걸 갖다가 엔트로피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규칙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과정인 거죠. 가장 무질서해서 더 이상 무질서해질 수 없는 형태인 거죠. 이미 풀어질 대로 다 풀어져가지고 더 이상 풀어질 수 없는 형태다. 그게 엔트로피가 끝에 달한 형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음, 진짜 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가 가고 그래서 엔트로피랑 또 저 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여기 돌연변이에 대해서 나와요. 네, 네, 네. 근데 그 돌연변이가 이제 뛰어넘기식으로 막 변화를 한대요. 그거와 음, 이제 양자 이론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자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막혀 있는 벽이라도 얘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양자들도 원칙적으로 여기저기로 막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쵸. 슈레딩거의 상상은 이런 거였어요. 우린 결국엔 다 양자로 이루어진 존재야. 그리고 인간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염색체야. 근데 네, 우리 몸도 그러면은 이제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실제로 근데 왜, 원자로 네. 되어 있죠. 네, 어,
근데 왜 우리 몸은 그렇게 막 이제 그런 게 안 일어날까요? 그런 것처럼. 그 퀀텀 점프요? 네. 퀀텀 점프를 부분적으로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 우리 몸의 입자 중 하나가 반란을 네. 일으켜서 어, 우리 몸을 잠깐 빠져나갔다가 어, 전혀 엉뚱한 데로 순간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확률상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손톱 끝에 입자 하나가 잠깐 일탈을 했다. 뭐 이거는 일어날 수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양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양자 전체가 저기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인간의 형태로 재조립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라면 스프도 원래 가루대로 못 만드는데 인간을 다 풀어놨다가 다시 아, 원래대로 붙인다고? 이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건 그러면 음의 엔트로피인 건가요? 음의 엔트로피 수준이 아닌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런 거 거죠. 자체가 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앤트맨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엔트로피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영화니까 영화적 그렇죠. 상상력에서는 예. 가능한 거죠. 영화적 상상력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됐더라 하면은 우와 이러면 이제 와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같은 일을 구현하는 게 현재 기술로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사실 설사 그런 게 가능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야지 그거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순간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안을 구성하는 재료 한두 개가 이동하는 거랑 그게 통째로 이동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 이상의 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이미 생명이 떠난 인간의 몸은 다시 회복될 수 없어가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많은 걸 담고 있네요. 엔트로피의 네네네.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왜 원래 형태로 안 돌아와?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돌연변이 거기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슈레딩거가 봤을 때 이 양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게 우리 인간이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 단위는 염색체라는 거예요. 염색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설계도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애들이 있을 거다라고 슈레딩거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 그러면 그런 걸 담고 있는 게 유전자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네, 그러니까 인간의 원자인 거죠, 일종의. 물론 그 유전자가 또 원자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인간의 기본 단위인 거죠. 이 유전 네, 정보, 그 네, 돌연변이가 네, 좀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돌연변이가 그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새롭게 진화된 거구나, 발전된 거구나. 약간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게 돌연변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그 돌연변이는 상당히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일어나야지만 이제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통해서 그 우수한 개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게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슈레딩거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좀 경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돌연변이가 드문 사건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돌연변이가 아, 자꾸 일어나면은 뭐 소멸을 가져온다. 그래서 안 좋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드문 사건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스프랑 똑같은 거, 라면 스프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엔트로피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가 극한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그러니까 라면 스프는 원래 가루였고 고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유인데 원래 가루였고 고체인 애가 이제 액체의 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액상 입자가 되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상 입자로 된 그 형태가 돌연변이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전체를 채워버리면은 얘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겠죠, 원래 형태로. 그 이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 그냥 냄비 안에 풀어진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원래 형태는 소멸됐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어떤 특정 개체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됐을 때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 엔트로피가 극한으로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 라고 슈레딩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경계할 드문 수도 있는 거죠. 사건이어야 한다고 네, 생각. 드문 사건이어야지 질서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어, 거죠. 과학적인 거기서는 이제 질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질서와 무질서 그런 걸 좀 중요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생명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왜냐면 생명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생명이 아닌 것들은 무질서하게 브라운 운동을 하니까. 근데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정말 언제든지 브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입자들을 이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분명한 의지와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음. 거죠. 혹시 그럼 램디님은 그 램디님이 생각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생명이요. 그거는 기억의 연속이거든요. 기록의 연속이에요. 기록이요. 네. 각인되는 게 연속되는 게 각인의 연속성이 생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생명의 목적 또한 각인의 연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책에서 결국에는 그 가장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도 좀 동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신기한 거는 질서가 계속 기록이 되고 그게 보존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계속. 오히려 더 발전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 세대는 전 세대가 겪었던 거를 전혀 겪지 않았음에도 마치 겪은 것처럼 상당 부분 마치 겪은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자신들의 기억을 발전시켜 나가고 다음 세대로 그걸 이어가고,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영속성인가요? 저는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연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처도 유전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음. 있는 영적인 것도 유전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 기억도 유전이 된다. 각인된 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저는 연속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슈레딩거도 결국에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염색체이고 유전자이거든요. 그럼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돼서 후대한테 흘러가는 걸까? 이것 또한 양자로 이루어질 텐데 어떤 형태일까?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유기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탄소, 수소, 산소 등 그냥 동네 흔한 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유기체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죠. 네. 나중에 밝혀졌죠. 어, 그게 사실이라고. 이분은 그때 이거 사실이야 하고서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이제 밝혀진 건가요? 네. 맞아라고 그게? 네,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써놓고 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 책을 읽은 이제 생명공학자들, 왓슨과 크릭이 네. 이걸 딱 읽고 이거 일리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꽤 일리가 있어. 유전 정보는 어쩌면은 그러니까 지극히 간단한 정보로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는 것 뿐이야. 이걸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 DNA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음, DNA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DNA 구조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DNA가 어떤 형태다.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사다리 꼬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모습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그 공으로 이제 노벨상을 탔죠.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노벨상 탄 다음에 얘기를 했죠. 슈레딩거가 쓴 그 책이 우리한테 되게 큰 영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슈레딩거에 대해서 네, 이제 검색을 해보긴 했어요. 그래도 네네네, 해보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시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고양이 실험?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요.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제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주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달라요? 네, 근데 하지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사고 실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니까 상상이에요, 이것도. 슈레딩거의 고양이 또한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이게 양자역학이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놈인지 그 학문인 건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슈레딩거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양자역학을 비판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오. 양자역학이 너네가 얘기하는 양자역학이 이렇게나 말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거꾸로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되면서 바로 이것이 양자역학이다. 전쟁이 되었나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양자역학이야라고 설명하는 되게 재밌는 얘기거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의도한 거랑 전혀 반대 방향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겉에서 볼 수 없는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고양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탁 치면은 독가스가 나오는 유독가스가 나오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탁 치면은. 근데 이제 그 탁 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뭐 망치 같은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작동할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거죠. 반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슈레딩거의 이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은 얼마나 되냐는 거죠. 반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러면은 이 상자를 열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 근데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닫혀 있는 상태요? 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 고양이는 그러니까 이 상자를 우리가 못 보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독가스가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우린 몰라요. 반반의 확률이 네.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럼 이 고양이는 죽은 상태일까요? 산 상태일까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가 그 전까지의 답이었던 거고요. 양자역학의 네. 세계에서는 삶과 죽음이 반반씩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지 않고 죽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이 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반반. 어. 삶 정확하게 이해가 안 50%, 죽음 가네요. 50%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네. 그게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가 아니라 네. 살았기도 하고 죽었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반 확률로. 아,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지금 애초에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슈레딩거가 의도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뭔 소리가 싶은 아, 그래서. 그 얘기를 양자역학자들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다. 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너네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진짜 양자역학 네. 세계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정말 그런 거예요. 반반 확률로 이쪽에 갈 확률도 있고 저쪽에 갈 확률도 있는 거예요. 얘는. 정말로요. 관측하기 전까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요. 뭐 그러면 그 여러 상태에서 공존한다는 뭐 그런 의미인가요? 네, 여러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아, 확률적으로 어떻게 여러 이런 상태가 상상을 존재하고 하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되는데 나중에 진짜로 뭐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냐. 근데 인간이 보는 것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자학적 관점에서 본다. 약간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을 다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확률로 그쵸.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양자는. 모든 것이 다 확률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모여서 만드는 인간이라는 그런 시스템은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의식과 명확한 의도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네. 그리고 심지어 그 생각을 저장해서 전달하네. 후대한테. 그게 너무 양자역학적으로 신기하네.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대체 생명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인 거죠.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는 너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슈레딩거가 이 책을 쓴 이유죠. 좋은 책을 남겨두시고 가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지문을 남겨주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도 깊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 이제 남겨두고 가신 거죠. 슈레딩거는 일단 오히려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네. 본인이 양자역학의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 개념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한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거나 죽었거나 둘 중 이거를 하나가 증명할 수 증명이 없어서 돼야지. 그런가? 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죽거나 그러니까 이게 살았기도 했고 죽었기도 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소리예요. 그쵸. 무슨 소리다. 예, 그러니까 과학자 엑소소리 약간 이런. 입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어,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것처럼 깝깝한 일이 뭐가 그쵸.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사실. 어, 제가 그쵸.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도 몰라.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거야. 이거는 무슨 그 지금 제가 예콤님을 못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예콤님을 못 보고 있는 상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네. 만약에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콤님의 말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예콤님은 지금 상황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고 할 거잖아요. 그쵸. 약간 정신병자인 줄 알죠? 그렇게 말하면. 그 정신병자 같은 얘기를 양자역학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 놀랍게도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기한. 그 21세기 초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 과학자들이 제일 박터지게 싸웠던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나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그런 입장이었어요. 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선 넘었지. 아인슈타인도 그러면은 이 양자 이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나요? 완전히 싫어했죠. 정말 어, 끔찍하게 싫어했죠. 아인슈타인은 대표적인 말을 남겼죠. 그래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뭐라고요? 않는다고요. 주사위는 확률이잖아요. 네. 신은 확률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지. 반은 살았고 반은 죽었고 그런 건 없다. 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뭐 약간 저기 뭐 질서가 있다는 건가요? 절대적인 질서가 있고 그 물리학자들은 그 질서를 찾는 사람들이지. 야 이거 알고 네. 봤더니 그러면 다 무질서하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물리학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또 맞았네요. 또 그게 그렇게 한 게 네. 슈레딩거가.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나 둘 다 정말 끔찍하게도 양자역학을 싫어했음에도 결국에는 이 둘이 양자역학의 선봉장이 돼버렸죠.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한 게 있나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 아까 말한 거. 네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양자역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양자역학적인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은 정말 과학자들이 미치죠. 맞아요. 대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다 이해를 못했고, 정말 들을 때마다 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원자는 왜 열운동을 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라고 어, 물어보면은 왜 얘가 네. 왜 얘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왜 얘가 그렇게 하는지는 얘 의견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의도가 근데 없는 이제 거예요. 그 전제 자체가 원자는 열운동을 한다, 무질서한 약간 이런 건가요? 전제 자체가 그냥?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럼? 얘는 그냥 의도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없이 카오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냥 의도가 없이 얘는 의도가 없는 애야. 확률적으로 존재해. 확률적으로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저기도 존재할 수 있어. 확률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왜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원자는 어떤 의도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왜는 음, 몰라요. 몰라. 얘는 그냥 그래. 얘는 그냥 그렇고
확률적으로 그냥 이래.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모였을 때는 왜 이게 방향성이 생기는 거지? 그게 궁금하다 보니까 그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연력학 개념이 생긴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이런 방향성이 생기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하나를 데리고 너 왜 이쪽으로 갔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냥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갔다. 예, 그냥 확률적으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반반인데 너가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었던 거야. 이게 답인 거예요. 너가 보기 전까지는 얘는 음, 왼쪽에 50% 오른쪽에 50%가 있었는데 너가 볼 때는 얘가 왼쪽에 가 있었던 거야. 그냥 그게 끝이야. 그걸 왜? 라고 물어봤을 때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어, 정말 아, 좀 정말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하죠. 양자역학이. 그래서 네, 슈레딩거가 싫어했어요. 찜찜하네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싫어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싫어할 만하긴 하다. 예, 답이 이미 그걸 나야지. 그래서 싫어할 때만 대단한 거 이루셨잖아요. 예, 답이 나야지. 뭐 이게 결국에는 모르겠다는 걸 결국엔 모른다는 걸 알았다 이 소리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학회에서 엄청나게 싸운 거죠. 지금 너네들이 하는 게 아, 이딴 소리다라는 얘긴데 그 나중에 다 대입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걸. 그럼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겠네요. 뭐. 네.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적 그 공식이 맞다가 거의 이제 정설이죠. 왜냐면은 수학적으로 대입해 봤을 때 그게 맞으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하고 수학적으로 대입해 보면은 그게 맞기 때문에 일단 이게 왜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양자 하나하나 들어봤을 때는 얘네들한테 딱히 규칙은 없다는 거. 얘를 여기로 쐈을 때 저기로 날아갈지 어디서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 양자이론이 진짜 엄청난 걸 담고 있네요. 네, 그 진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개인은 무질서한데 다 모였을 땐 질서가 생기는 이런 희한한 원네스에 대해서 이제 슈레딩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슈레딩거를 봤을 때 그게 그런 의심이 제일 극한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너무도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뭐 심지어 말 못하는 나무들도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물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하고 막 해바라기 보면은 막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해를 향해서 딱 그 잎을 옮겨가지고 어떻게든 지 살려고 수를 쓰고 어떻게든 그 생명이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코. 생명과 연관 있게 행동을 하네요. 예, 그쵸. 생명과 연관 있게 행동을 하죠. 그리고 번식과 연관 있게 행동을 하죠. 그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각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게 행동의 목적인 것처럼 그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정해져서 그렇게 쭉 나아가죠.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창조 원리에서 오는 그런 걸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애초에 맨 처음에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네.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다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창조 원리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믿는 거죠. 이건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슈레딩거는 몰랐지만 우리는 양자역학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거. 이 슈레딩거가 관심 있었던 부분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본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기억되고 전파된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반엔트로피적인 행동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졌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생명은 음의 엔트로피를 흡수해서 계속 네.
이걸 이어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물질 대사라고 뭐 표현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작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끊임없이 외부랑 소통을 한다는 거죠. 생명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호흡이 되게 중요한 이유도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섭취해서 안쪽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계속 오가면서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그냥 정방향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생명이 엔트로피의 정방향으로 막아주는 그런 물질 대사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생명은 엔트로피 방향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유전 정보 안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후대한테 흘러간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슈레딩거는. 음. 어휴. 이런 게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돌연변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돌연변이가 진짜 멋대로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유전 정보가 바뀌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명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뭐 기괴한 예, 거나 기괴한 너무 거라든지 우수한 거나.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 실제 발생하는 돌연변이는 납득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숭이의 돌연변이가 인간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돌연변이가 다른 어떤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돌연변이는 인간이고 원숭이의 돌연변이는 원숭이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 이제 진화만 한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발전한다. 뭐.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 약간 다를 수 있는 약간의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개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뛰어넘기 식으로. 뭐 거기서 뭐 X선을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고 이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이제 양자는 모두 다 에너지를 가지거든요. 양자는 모두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아파트처럼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파트요. 예, 아파트.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전자가 있다. 그럼 이 전자가 몇 층에 사는가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1층에 살아요. 그러면은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3.5층쯤에 살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1층 왜요? 또는 3.5층이란 건 없으니까 애초에. 그걸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1층, 2층, 3층, 4층, 5층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중 하나의 층에만 내려주지 엘리베이터는 3.5층에 내려주는 엘리베이터는 영화에나 있지 현실 세계에선 없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그 층을 가진다는 거죠. 원자 에너지도. 그러면 이제 이 점프라는 거는 1층에서 5층으로 갔다. 그걸 점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5층으로 갔다. 그게 이제 점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게 양자 뛰어넘기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좀 그것도 있는데 이제 다른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죠. 근데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원리는 그래요. 일단 얘가 음. 그 여러 층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층을 이제 택했다. 그러니까 한 층으로 올라갔다라고 할 때 이제 얘가 점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1층에서 뭐 2층, 1층에서 3층, 1층에서 4층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데 3.5층 뭐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이게 뛰어넘는다. 점프라는 표현이 대단히 막 그러니까 훌쩍 넘어가서 전혀 엉뚱한 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1층에서 1.1층, 1.2층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1층이었는데 언제 갑자기 보니까 2층 됐고 언제 갑자기 보니까 3층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처럼 느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점프라고 한 거예요.
음. 그러면은 돌연변이도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랑 원래 중간 단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가 되다만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아,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체와는 완전히 다른 돌연변이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못하게 나타난다는 그렇죠. 거죠.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자식은 돌연변이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중간 단계가 없어요. 없는데 자식에게는 돌연변이가 발현돼 버렸어요. 그 중간에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뛰어넘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주장을 하죠. 중간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가 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이고 이제 손자쯤이 돌연변이인데, 그러면은 네. 부모님쯤에서 중간 돌연변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 두 분이 돌연변이면은 자식은 모르죠. 그건 또 돌연변인가요? 아니면 자식도 돌연변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어, 또 뭐가 발현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막 100% 유전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많은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후대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게 약간 불규칙적으로 뛰어넘으니까. 그렇죠. 불규칙적으로 뛰어넘고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남기고 싶어도 못 남기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슈레딩거는 양자 이론에 비유를 한 거죠. 양자 그럼 남길 때까지 이제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이제 근데 이제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양자 이론이 되게 어, 많은 거를 담고 있어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뭐 개념이나 뭐 이런 거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로 알았는데 진짜 거의 물리학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담고 있겠죠,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양자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를 하고, 그 실제로 작은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큰 거를 갖다가 작게 이렇게 축소시키면은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순진하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 보고 있는 상황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양자의 그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도 결국엔 그 양자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생명이란 것도 이 양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책 제목인데 진짜 저는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처음에 볼 때 이게 사실 그 물리적인 거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그냥 생명이란 무엇인가 제목 보고서는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여서 네, 이렇게 약간 되게 깊고 심오한 내용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진짜. 네, 근데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네, 진짜 많이 내가 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냥 일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또 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과 생각했을 때 이 양자 역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적인 세계랑도 또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 이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송이니까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100%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물리학을 전공하신 이제 램디님도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진짜로 생각이 드네요. 물리학 서밋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게 뭔 소린가 싶죠. 또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공식이 나오고 하면은 와 정말 사람 한계를 시험한다. 나는 어떻게 어, 저거를 이 사람들은 알았지? 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생명이라는 무엇인가에 담긴 내용은 그 중에서 그래도 슈레딩거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쓴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슈레딩거 본인이 아는 것 중에서 그나마 쉽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나마 어, 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쓰는 것도 한계가 쉽지 있다라고 않다. 예, 쉽게 쓰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를 슈레딩거 본인이 쓰다가 알았죠. 어, 그러고 읽는 저도 예, 알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쓰다가 이제 포기하고 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그냥 내가 쓰는 거니까 읽어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써놨죠. 물리학자한테도 어려운 거니까 뭐 네, 미안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나는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슈레딩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만을 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슈레딩거 본인도 미안한 거죠.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쉽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거에 비유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뭐 그나마 엔트로피 설명할 때 라면 스프 그 이해 잘 갔어요. 예,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가능한데 이제 이게 되게 근데 그게 전부가 또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또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대충 양보하고 이쯤만 얘기하자 하는 게 이제 슈레딩거 그지? 본인한테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죠. 아마 예콤님이 읽었을 때 엄청 고생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아, 아니,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도전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질문도 하시고 근데 제 설명은 이해가 가나요? 저는 지금 이해 가요, 네. 그게 가장 특히 걱정인데. 엔트로피는 진짜 책에 나와 있는 건 이런 말 죄송하지만 쉽다고 했지만 정말 책을 읽다가 엔트로피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아까 라면 스프 얘기해 주신 거 딱 듣고서는 이런 거였구나 딱 감이 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가 나온 이유는 실제로 우리 생명도 라면 스푼 마냥 풀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그 이목구비 막 전체 형태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냅두면은 라면 스푼 마냥 이 대기권 내에 풀어져야 되는 존재 아니야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싫어. 원자나 흙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대기권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되게 다른 원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이렇게 접합하면 뭐가 되고 저렇게 접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그 분자를 이루고 뭐 탄소, 수소 이런 애들이 이루고 그런 것들이 또 요렇게 조립되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애들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섭취하는 영양분들도 거의 다 그 종류잖아요. 뭐 탄수화물 이런 것도 이제 탄소나 수소 다 이 종류잖아요. 탄소, 수소, 산소 얘네들을 막 섭취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인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인간이 돼 있으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는 다른 어떤 음식을 가져다가 막 자꾸 막 흔들면은 확률적으로 인간스러운 게 나오지 않을까 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인간스러운 게 나오려면 영적인 존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거 빼고. 만약에 그냥 불신자야, 불신자고 그거 네. 몰라요, 영적인 거 모르고 그냥 이 육신이 이루어지는 그것만 궁금해요. 그러면 인간이면 너무 그게 너무 좀 비유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영적인 존재가 아닌 동물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냥 네. 강아지. 강아지도 따지고 보면은 인간 마냥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 구성 요소 그쵸. 자체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댕댕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네. 길거리에서 흙을 막 퍼가지고 막 주워다가 막 쥐고 흔들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강아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하고 아, 질문해 보는 거죠.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양자역학 그 양자 이론 관점에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게 양자역학인 아, 거예요. 예. 아, 야, 이게 아, 확률적으로 진짜 0.0000001%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게 양자역학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화론이에요. 어, 왜냐면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따지면은 가장 맨 처음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우연하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 전혀 생명이 없던 탄소나 수소나 산소나 이런 유기체들이 어느 순간 의지와 의식을 가지는 생명이 된 거거든요. 음, 확률적으로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게. 진화론적 그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야, 말이 안 돼. 어, 라고 딱 잘라가지고 야, 그거는 말이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건 진화론의 기초를 두고 진행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학이에요. 진화론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실제로 과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물론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이도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려다 보면은 이 부분에 막힌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저는 거꾸로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진짜 모르는 진짜 그냥 여기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없는 문과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접했을 때 네. 그러면 오히려 과학자들이 머리 싸매는 것보다 더 시원한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어,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공식 쓰고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네. 빠르게 결론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어, 했었어요. 그런 기대감을 좀 들긴 했었어요. 다른 데 가서 근데 어리시키면서 찾아보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과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없다죠. 근데 그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 뒷받침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기가 힘들다. 그렇죠. 왜냐면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네. 결국에는 왜 똑같은 알인데 얘는 얘는 닭이 되고 얘는 거위가 되고 얘는 오리가 돼?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불규칙 속에서 일어나는 명확한 규칙과 그 전달되는 무언가. 그러니까 애초에 나올 때부터 그 형태의 생명에 대해서 나오는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자 이게 해석 불가한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슈레딩거급의 과학자가 정말 이 책 전체를 써가면서 질문해도 답은 낼 수 없었던 질문을 했지 답은 낼 수 없었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음, 그래서 사실 저도 설명하고 싶죠. 사실은 음. 하나님이 만드셨어라고.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니 코에다가 호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방향성도 이러면서 주셨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네. 이 생육하고 과학자는 번성하라. 이런 말 하면 애초에 약간 뭐야 이런 반응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왜냐면 그거 갖다가 근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설명을 있는 못 것 하니까요. 자체가 되게 네. 어,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겠죠. 사실은 거기서 좀 감사를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감사할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근데 믿어져.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게 사실이고 나한테 영적으로 믿어져. 이거 자체가 사실은 과학으로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슈레딩거 정도의 훌륭한 과학자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그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게 진짜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다 반박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불과 한 장만에 뭐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었어라고 너무 쉽게 그냥 예, 성경 딱 피면은 천지 그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딱 창세기 1장 1절 나오잖아요. 대체 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나는 이런 걸 떠나서 아예 끝이니까. 아니 왜 개개 입자는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애들인데 모이면 왜 질서가 생겨?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은 그냥 너무 너무 쉽게 설명해서 문제인 거예요. 어, 너무 쉬워. 질서를 주는 존재가 있구나. 그거 그게 하나로 모든 설명이 하나님이다. 끝나는 거예요. 질서를 주는 그쵸. 존재가 있구나. 아, 원래는 혼돈이었어. 근데 질서를 주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로 그냥 2절, 3절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야, 그게. 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원래 다 혼돈 공허였는데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들이 탄생을 해요. 별이 음, 만들어지고 막 질서들이 막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점점 말도 안 되는 질서들이 막 탄생을 해요. 탄생을 하고 질서의 끝판왕이 인간이에요. 네. 그 그 랜디님은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물리학을 전공하시거나 그 과학자분들한테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죠. 영적인 것이 음, 사실이라고 믿는다 나는. 음,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인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의 문제이고 다시 그 소속이 돌아감으로써 원래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음, 창조론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음. 예전에 저 방송할 때 한번 설명했던 적 네. 있을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 그래요? 네. 그 궁금하시다면은 네. 팩토리라고 하거든요. 팩트 토크 리크리에이션 그래서 팩토리라고 네. 하는데 제가 과학도의 신앙이라고 해서 남겨놓은 영상이 네. 있어요. 거기서 아, 한번 예, 찾아보겠습니다. 왜 창조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고 네. 앞으로 증명하지도 않을 건지 저 거기서 얘기해놨어요. 근데 저도 뭐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되는 게 진짜 믿기로 작정된 자면은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문을 갖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막 뭐 계속 막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이게 설명을 해주다가도 그 사람이 일단은 그 영적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또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믿어지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정말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구나.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고백이. 드디어 우리의 포럼이 포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아, 만에 드디어 한 시간, 드디어 한 시간 예콤님이 40분 영적으로 동안 살아나면서 한참 이제 수련인과한테 시달리다가. 네. 진짜 제가 칠판 앞에다 놓고 강의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드디어 아니, 근데 너무. 드디어 예코님이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어, 솔직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련인과한테 조금 한 시간 40분 동안 이게 약간 질문이나 이런 게 좀 어렵기도 하고 했으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웠어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어쨌든 쓴 사람도 그냥 창조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 뭐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몰랐었으니까 음, 약간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걸 정체성으로 알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한 거죠, 진짜. 음, 네.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포럼을 하면서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의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물리학자인 건 사실이에요. 너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상상을 하지라는 어떻게 이게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거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분이라서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리학자 입장에서 정말 존경해 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음, 이분의 생애를 봤을 때는 음, 어떤가요, 나한테 생이가? 나한테 뭐 노벨 물리학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이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면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왜냐면은 말년이 안 좋았나요? 말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러니까 공허했어요, 삶이. 너무 공허했어요. 일단 평생 동안 결핵에 시달려야 됐고요. 여성 편력이 장난이 아니었죠. 양다리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정말 멀티탭이다. 예,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내랑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네. 아내가 있는데 뭐 대놓고 그 집에 그 아내가 멀쩡히 있는 집에 애인의 지금. 예, 애인을 데려와서 그냥 같이 살고 아내가 그걸 용납하나요? 용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막 싸우고 했겠죠. 근데 이게 네. 계속 여자도 바뀌는 데다가 계속 막 너무 그 다른 여자 없으면은 이 사람이 못 살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음, 딱히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고 아이고. 슈레딩거한테 아예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여자 어때? 이렇게요. 어, 다른 여자 소개시켜주고 이 여자랑 잘 이 여자랑 잘 해봐. 대신 나도 바람 필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최근에 나온 그 부부의 세계 현실판. 아유, 현실판은 넘어 현실은 정말 현실판을 드라마 넘었죠. 예, 현실은 드라마를 넘죠 항상. 그런 걸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죠. 사실. 아무리 뭐 성공하고 업적이 예. 뛰어나도 그 본인에게 네. 오는 그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이기지 못해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참 어쨌든 실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네, 업적은 그렇죠. 잃었지만 예.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외로웠으니까 그렇게 서평력이 있었겠죠.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아 그래 진짜 답은 복음밖에 없고 아까 엠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벨 그 상과 이분의 생애를 아무리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바꾸지 않겠다 진짜 딱히 그러고 그게 싶지 복음의 가치인 것 않아요. 같아요 진짜 네. 그게 복음의 가치고 그게 나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나에게 생명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죠 또. 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남긴 여러 업적들도 그 바람 피고 있는 중에 신나게 바람을 피는 중에 막 이런 공식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서 야 이런 거 같은데 하고 쓱쓱 써가지고 논문 써서 내고 이 정도의 천재인데 근데 그 뒷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아 참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막 뭐 근처 수학자한테 야 이런 거 생각해 봤는데 이거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수학자가 막 정리해 주고 하는데 그 수학자는 자기 아내랑 바람 피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제 뒷얘기 들으면은 존경심이고 뭐고 그냥 싹 사라지면서 아 그냥 아휴, 조금 못나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음, 랜디로서의 삶이 낫지. 그냥 아 저, 약간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복음 하나 알았으면은 끝난 거니까 진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그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제 그냥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그거죠. 우리가 결국엔 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살려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감히 아는 척은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분들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는 복음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 영적인 힘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이 복음이고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걸 같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네, 그래서 제가 참 도토리 번외편에서 이 책을 소개한 게 예컴님께 좀 죄송스럽긴 해요. 아니에요. 괜히 이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아주 도토리 초타를 진땀을 빼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죄송한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죄송하죠. 그런데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그냥 랩런트들이 이 정도까지도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언젠간 만나게 될 거니까. 그쵸. 슈레딩거도 만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슈레딩거 같은 그런 훌륭한 과학자들도 랩런트들이 만나는 때가 있을 거고. 그럴 때 어, 그 소통과 배려가 아니라 그냥 속 모르는 복음을 얘기할 거냐 이거죠. 그거 복음이면 돼. 이렇게 얘기할 거냐 이거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뭔가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그렇죠. 이러는 것이 아무래도 복음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니까 물론 네, 뭐 래누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은 잘하면 내가 진짜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간 또 그런 이제 과학을 전공하거나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마음도 열리고 그런 과정도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런 책을 읽고 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토리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앞에 있던 맞아요. 내용은 다 까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는 어렵기도 했고 저도 이게 듣고 질문하면서 이해는 했지만 음,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냥 듣고 흘리시고 그런데 이제 좀 그냥 책 내용을 그냥 램디식으로 정리하면은 대단히 궁금한 부분은 그거다. 그 무질서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대단히 질서 있고 방향성 있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대단히 신기하고 그리고 뭐 제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기억의 연속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유전 정보 형태로 저장되고 그게 또 이어져 간다는 거. 이게 참 음, 놀라운 기적이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본능으로 담고 있고 그거를 엔트로피를 어겨가면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우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다. 현재까지는. 뭐 아마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걸 우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지구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 경이롭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그냥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믿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거를 너무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어, 지극히 어렵지만 이 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코님이 이 책을 들고 왔을 때 참, 음, 참 첫화가 어떻게 될까? 방송 걱정은 좀 됐지만 뭐 책을 고른 것 자체는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다 읽으셨다니까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방송까지 같이 하시느라고 참 너무 수고하셨네요. 오늘 역대급 난이도의 방송을 첫 화부터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저도 이제 이런 책, 뭐 일단은 원래 어려운 책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고 약간 좀 방송도 처음 녹음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도전해 볼 만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되게 도전이 됐던 책이고 진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저는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물리학적 또 생물학적 그런 관점에서의 세계를 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알게 되어서 네, 좋은 정보 지식을 얻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한 것도 다 100% 맞는 것만 설명한 게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과학도 중에서도 저는 낮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그 설명하는 것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제대로 전달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방송 이제 끝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편집이라는 과정이 남았지만 음, 앞으로 포럼은 이거보단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 맞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포럼은 제가 이제 제 아,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방송에? 오늘 앞으로 같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보다 어려운 방송은 이젠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도감. 맞아요. 제일 큰 숙제를 좀 그냥 느낀 게, 이제 랜드님이 어렵다고 하면은 호기심으로라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봐요. 예, 충분히 경고를 했고 물론 열지 말라면 꼭 열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열, 근데 진짜 열면 안 된다. 예,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정말로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사서 읽어봐라라고 그렇게 추천은 안 해요. 대신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한번 펼쳐봐서 목차나 그냥 앞부분 쓱 읽어보고 포기하라면 빨리 포기하고 만약에 끝까지 읽어보려면 오늘 저희가 포럼했던 이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다는 거죠. 대신 이 책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한번 그냥 궁금증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과학적인 단계에서의 궁금증. 야,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유지가 되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우면서도 위대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네. 거죠. 슈레딩거가 했던 게 그 질문이니까. 대신 이 사람은 겁나 똑똑했던 거고 우리는 뭐 그만큼 똑똑하진 않은 거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문 자체는 대단히 쉬운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오늘 정말 칭찬 좀 해줘야 되겠네요. 네, 스스로에게, 우리 정말 모두.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신 냄청자분들께도 정말 끝까지 박수를 들으셨다면은 보내드립니다. 네, 중간에 양자역학 구간을 넘어서 끝까지 들으셨다면은 정말로 리스펙트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냄청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 다음 책 정하신 거 있나요?
책이요. 네, 전 다음 책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책 중에 네. 그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그러니까 존 리더의 맥스웰. 조건과 이제 네,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네, 존 맥스웰이 지은 책이에요, 여러분. 리더의 조건을 네, 존 맥스웰이 지었는데 그거의 후속편이자 개정판, 더 현대 감각에 네. 맞게 쓰여진 다시 리더를 5월 달에 생각하다. 나왔어요. 아, 올해 5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네, 올해 5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관점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의 신작,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이것을 들고 저희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뭐가 됐든 오늘 책보단 쉬울 거예요. 그죠? 아, 당연하죠. 벌써 네.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슈레딩거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끝냈다는 사실에 네. 좀 기쁘네요. 네, 그 책을 불태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기념비적인 첫 책이니까 아, 이런 책도 내가 맞아요. 읽어봤다. 기념비적인 음, 수책으로 네. 잊지 그리고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직 설명 못한 개념은 되게 많을 거예요. 아직 궁금한 부분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은 남겨뒀다가 나중에 후일담을 하거나 이럴 때 또 남겨뒀다가 아쉬움을 남겨두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죠. 덕분에 네. 앞으로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리는 생긴 것 같네요. 방송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아, 엔트로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나. 아, 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구나. 카오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비유적인 관점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콤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램디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램청자 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 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방송이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앞으로는 쉽고 편안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방송 때도 기쁜 마음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리얼 포럼, 정말 리얼 포럼 방송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정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정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포럼하는 직진 포럼 방송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 2를 예콤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